중소, 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같은 교재, 같은 내용인데 이상하게 A라는 강사가 강의를 하게 되면 귀에 더 잘 들어오고 시험 보면 평균 점수가 높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강의 자세, 스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명확할수록 좋죠. 저도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편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입술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입모양을 명확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습관적 어투 같은 경우는 영상을 촬영해 봐야 알아요. 어, 아, 그,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단어들이나 감탄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저도 영상 편집하면 많이 보여요. 다 자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의 속도를 달리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포즈라고 하죠.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량, 목소리를 크게 혹은 작게 내는 건데 저는 보통 집에서 저녁에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자는데 제가 너무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량이 그렇게 고저가 있는 거는 쉽지 않은데 보통 강의할 때는 성량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어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기 같은 거예요. 어떡하지요? 이렇게 식으로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몰입감을 주는, 호기심을 주는 이런 감정을 내포한 말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속도를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내용들은 천천히 이야기하고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평이한 내용은 빨리 얘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알만한 내용들도 빠르게 얘기하거나 스킵할 수도 있겠죠. 머리가 추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 경우는 천천히 하시고 앞뒤에 연결이 있으면 그 연결 관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잖아요. 안정감이 높을 때 혹은 안정감을 높여야 할 때는 말을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흥겹거나 긴장감이 높을 때 혹은 긴장감을 높이려고 할 때는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강조와 다짐이 필요할 때 천천히뿐만 아니라 천천히 해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끊어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클라이맥스가 효과가 필요할 때는 그냥 빠르기보다는 점점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그때는 속도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단어나 지명, 인명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단어나 사실에 대한 부분은 흘려들어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녹음이나 녹화를 내서 들어보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어투들이 있는데 다 유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례를 머릿속에서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를 미리 개발해서 설명을 다 하시기 힘들면 키워드만 PPT에 적으세요. 그 사례는 반드시 주제와 연관된 사례여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 사례는 강사 개인에 대한 경험담이 제일 좋습니다. 혹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의 비하인드. 나쁘지 않아요. 유머는 인간다움을 상징하긴 하는데 어렵죠.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강의가 재밌었다 라고 했을 때의 재미가 유머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용이 유익하면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강의 시 주의해야 될 용어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만약에 이런 얘기 했다 그냥 사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설명하고 안내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하고 당당함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손의 위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내리시거나 불안하시면 뭔가를 잡으세요. 책상을 잡는다든지 레이저 포인트를 잡으신다든지 아니면 지시봉도 하나 잡으시고 레이저 포인트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강의를 하다가 당황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는 게 배터리가 떨어진다든지 노이즈, 하울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무선인지 유선인지 하울링은 있는지 배터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판선은 잘 안 하시긴 하는데 강의 시간이 점심 먹고 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판선을 하게 되면 집중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맥락 이런 것들을 잡을 때는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도식이나 화살표 같은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게 좋다. 이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는 부분이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선 연습을 할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서 벽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도 없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 네, 김 대리님. 아, 질문하신 내용이 무슨 무슨 내용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연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선에 대한 부분은 포인트를 찍는 겁니다. 앞에를 찍고요. 건너뛰어서 이걸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었다가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시선을 갖고 옮긴다. 시선을 던져주는 겁니다. 중간중간. 도리도리 말고요. 이 정도. 음. 시간을 보면 이 정도인 거고 내용상으로 보면 중요 문장마다 이렇게 시선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어깨도 살짝살짝 고개랑 어깨랑 어느 정도는 돌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다가가지만 스크린 화면은 가리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하시고요. 청중에게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다 라고 했을 때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 두 발자국만 가까이 가도 학습자는 그 한 2m가 굉장히 느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 좌우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좀 부담스러우시면 앞으로 한 1m, 스크린 쪽으로 한 1m 이 정도만 움직이셔도 학습자들이 지루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습관적인 자세와 동작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요. 크기와 넓이에 대한 부분은 손과 몸을 마임하듯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연기나 마임을 배우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시간을 한다 했으면 과거에 있었잖아요. 현재는 뭐 있었죠? 미래는 뭐일까요? 이런 식으로 과거 약간 밑에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느낌 있죠? 저기 밑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대한 것 까칠까칠한 표면이었는데 툭 처리를 하게 되면 쫙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손과 몸, 표정과 말투, 목소리 톤, 높이, 속도 이런 걸 조정해서 강사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온몸으로 연기하듯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쫀득쫀득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